오늘은 리밸런싱의 첫 번째인데, 리밸런싱은 원래 1월 달에 하기로 돼 있었고, 근데 1월 달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내년 얘기야. 중간연합이나. 그래서 일단 현재 3월 달에 낼 세금만, 그 자금만 조달하는 거로 그렇게 한국 주식 포트폴리오 재편, 이걸 1월 달에 할 거고, 7월 달에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할 거고 개편을 그렇게 얘기할 건데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자, 첫 번째 장은 지금 크리스 포트폴리오 2차 계산하니까 똑같은데 70세 이전에는 그 국가별 배분하고 그리고 주식은 어떻게 고른다. 그건 이제 다우이게 방식으로 하기로 했고, 어, 그다음에 70세가 넘으면은 그 ETF로 압축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고, 지금까지는 그렇고 또 바뀔 수도 있어. 그리고 한국 주식 선택하는 방법은 퍼, PBR, ROE, 배당 수익률 이 네 가지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걸 현재 대화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 자산신탁하고 KPX 홀딩스는 이 여기에 부합되고 나머지는 부합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반기에 어, 이익이 많이 나면 중간 인합을 8월 달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7월 달로 일단 미뤘고. 자, 연간 현금 흐름을 보자. 지금 대화 같은 경우는 매달 미국 주식 배당금이 한 2만 불 정도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4월 달 하고 4월 달에 한국 배당금 뭐한 1억 정도, 그리고 분기별로 주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 그러니까 포스코라든지 KPX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SKT 같은 데는 분기별로 주는 데가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기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현금 유입이 있고, 현금 유출은 3월 달에 법인세 한 6억 정도를 내야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5억 9천 정도를 내야 되는데 작년에 원천 징수로 낸 게 한 3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실제로 현금 유출은 5억 6천만 원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1분기, 그러니까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연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연합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전에 낸 세금, 그러니까 3월 달에 낸 세금의 반을 내면 되고, 그러면 지금 5.9억이니까 반이면은 거의 뭐 한 3억 정도를 내야 되지. 그러거나 아니면 상반기에 결산한 거, 그거를 내도 되는데, 지금 3억 내는 것보다는 상반기 결산하는 게 올해는 세금이 이익이 줄 거기 때문에 더 현금 흐름 면에서 유리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월 달,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일단 법인세 낼 금액만 하고 7월 달에 나머지 리밸런싱을 할 거고. 그래서 현금 흐름 계획은 1월 달에 5.7억 그렇게 했는데, 5.7억을 현금을 마련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거는 5.7억 전체가 이익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중간 연합을 최소화하려면은 평가이익 난 거, 이 작은 거를 갖다 팔아야 되겠지. 그래야 실현이익이 적을 테고, 그래야 실현이익이 적어야 법인세 낼 게 적으니까. 그리고 2월 달에는, 1월 달에 이게 끝나면 2월 달에 하려고 그러는 거는 중간 연합을 최소화하려면 평가 손 난 걸 갖다가 실현 손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1등주를 매각 중인데,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매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 따라가는 것도 지금 매각 중인데, 나는 항상 최고가로 팔기 때문에 아직 매각은 안 됐고. 원래 그 오를 때도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 오르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야. 항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다가 올랐다 다시 떨어지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놨고, 7월 달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세 중간연합 할 돈이 아까 한 3천만 원 정도였나? 3천만 원 정도라면 그 현금 수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3월 달에, 4월 달에 나오는 한국 배당금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7월 달에는 리밸런싱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 여기 질문 있는 사람 있어? 다 이해된다 이거지? 오케이, 대단하네. 다음은 기존 아니, 포트폴리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질문 뭐 이해를 못하니까 질문을 못하지. 뭐가 이해가 안 돼?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외국어 듣는 것 같다고.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나중에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봐. 보고서 그래도 모르면은 이메일 보내.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할 거니까. 자, 그다음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보니까 국가별로는 한국이 69%고 미국 27%, 기타가 4%인데 기타는 대부분 캐나다 자산일 거고 한국이 69%인 이유는 부동산이 지금 48%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한국 부동산이라서 그렇고 48%를 빼면 실제로는 얼마야? 2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지금 많아. 그런데 어쨌든 한국은 부동산을 계속 줄여가지고 네. 48%까지 줄일 거고 네. 주식하고 포함해서 미국은 미국 부동산을 살 수는 없으니까 관리를 못 하니까 네. 27%에서 48%까지 한국 부동산을 갖다 줄여가지고 이쪽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산 배분은 종목별로는 이 국가별로는 이렇고 종목별로는 주식이 제일 많은 49%, 부동산이 48%, 기타가 3%인데 이거는 뭐 채권이나 뭐 어,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긴 질문 없지? 그 미국 부동산은 관리가 어려워서 못하지만 캐나다 부동산은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한국 부동산을 팔아서 캐나다 부동산으로 좀 옮기면 안 돼? 캐나다 부동산은 나는 살 생각 없고 J팍이나 뭐 S팍이 산다면 고르는 걸 도와줄 용의는 있고 일단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음 지금 한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 10종목만 보유 비중이 많은 거를 보면 포스코가 24%고 S오일 20%, 모비스 15% 이런 형태로 돼서 제일 작은 게 탑 10 안에 드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KTNG 2%, SKT 3%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일부는 더 늘릴 거고 일부는 더 줄일 거야 7월 달에.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알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 5억 7천 버핏에 낼 돈을 갖다가 준비한 건 15% 넘는 거 포스코 24%니까 여기하고 SO이라고 모비스를 일부 팔기로 했는데 이거를 1월 첫째 주에 팔았어. 판 게 포스코를 1억 원어치 팔았는데 29만 2천 원으로 해서 342주를 팔았고 S51 2억 4천 그리고 모비스 2억 4천 해서 5억 8천억을 팔아서 어제까지 한 4억 정도는 들어왔고 오늘 2억 정도가 들어올 거야. 그럼 그 들어오면은 3월 달에 법인세 내는 데는 현금 흐름상 문제가 없고 4월 달 되면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그 이후로도 뭐 현금 흐름상으로는 올해 현금 흐름상으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매도 금액은 6억 정도인데 양도 차익은 1억 3억 1억 1억 3천만 원 정도고 중간 예납이 뭐 한 2천만 원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3월 달에 아니 7월 달에 8월 달에 중간 예납할 거는 뭐 한 1억 천 정도 오면 되는데 1억 천 정도는 아마 배당금하고 어, 전세 전세? 보증금 인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질문 없지? 네. 다음 매각 수량 결정은 일단 3월 달에 돈이 필요한 게 5억 6천 정도니까 그리고 8월 달에 2천만 원 정도지. 전년 기준 아마 아까 얘기했지만 3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 근데 3억 내는 것보다는 2천만 원 내는 게 낫지. 물론 뭐 나중에 다 내긴 내야 되지만 네. 뭐
2억 8천씩 내놓고 나중에 뭐 2억 정도를 환불받는 거는 손해지. 이자 쳐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자를 쳐준다고 해도 우리 기대 수익률은 연 10%인데 국가에서 주는 거는 0%고 뭐 0%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금리는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고 법인세율은 작년 기준 하면은 2억 이하는 11%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22% 그리고 200억이 넘으면은 26%인가 그런데 뭐 200억 이상 될 확률은 없으니까 일단 요것만 했는데 상반기 현금 대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상위 주식 세 가지를 빼서 지금 얼마까지 줄였냐면 20% 여기 없네. 아까 했나? 여기 있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줄여놨고 그리고 자 상황별 포트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주식을 사야 돼요. 어떤 주식을 사야 돼? 제 전쟁? 가치를 못 갖고 있는 주식? 어떤 주식? 전쟁에 그러는 거. 그 군수산업 이런 데 사야 되지 않을까요? 군수산업. J팍은 군수산업이고 S팍은 뭐야? 저평가된 주식. 그 군대 때문에 피해봐서. 무슨? 하지만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값보다 그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애. 저평가돼 있는 것. 네. 그다음 크리스는 건설주 이런 거. 건설주. 왜 건설주지? 이거 전쟁 나면은 많이 파괴되니까 그 다음에 뭐 지어야 되잖아. 자, 1등주를 사야 돼? 동전주를 사야 돼? 1등주 팔아야 되지 않아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떨어지지? 이제 전쟁 났는데 더 오를 그게 없잖아요. 왜냐면 그 그거 아니에요? 막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인데 전쟁 날 땐 필요가 없잖아요. 1등주하고 동전주하고 차이가 뭐야? 1등주하고 뭐라고? 꼴등주. 자, 1등주는 자산 가치가 많은 거고 꼴등주는 이익도 없고 자산 가치도 없는 거지. 자산 가치가 주가보다 많은 거는 가치주라고 그래. 1등주는 가치주는 아니야. 1등주는 시총이 가장 많은 게 1등주지. 시총이 뭔데? 시가총액. 시가총액. 그럼 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자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1위지. 네. 시가총액 1위라는 거는 주식 수에다가 주가를 곱한 게 시가총액이라고. 그 기업의 가치지. 그 기업의 가치가 가장 큰 주가 1등주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치약 얘기를 한번 했는데 치약 업종에서 1등주 하면은 내가 뭔지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 콜게이트나 뭐 유명한 회사가 1등 줄 거라고. 주가도 네. 높고 그리고 주식수도 많을 테니까. 근데 꼴등주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치약회사일 거라고.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떤 회사 이익 상승률이 많을까? 꼴등이요. 꼴등주가 많을까? 아니면 듣보잡, 듣보잡이 맞죠? 왜? 가격이 사니까 싼 거를 마케팅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개수 모자라니까 그냥 싼 거 먼저 쓰겠죠? 굳이 비싼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전쟁이 나 전쟁이 난다고 왜 치약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 전쟁이 나면 사람이 이빨 3번 닦는 거를 5번, 6번 닦나? 오히려 안 아니, 닦지? 그러니까 안 닦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비싼 거 살 거야, 싼 거 살 거야. 당연히 싼 거 사지. 전쟁이 나면 공급이 늘어, 수요가 늘어, 아니면 어떤 게 늘어? 공급하고 수요 중에. 수요예요. 수요가 왜 늘까? 찾는 사재기. 사람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수요가 느는 이유는 일단 전쟁을 하면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파괴를 하겠지. 네.
파괴를 하니까 공급이 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또 파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군수물자를 만들어내야 되지. 네. 폭탄이나 뭐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만들어내야 될 거야. 평화 시보다 전쟁 시에 그런 게 더 많이 생산할 거라고. 그런 걸 생산하다 보면 물자가 부족해. 그리고 보통 때 쓰던 뭐 치약이든 뭐 이런 것들이 생산이 줄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났다고 쳐봐.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고 치고 미국이 아니, 뭐 북한이 뭐 미국을 갖다가 공습을 한다고 쳐. 그러면 어떤 데를 공습을 할까? 의료시설이요. 가장 중요한 시설. 공습을 한다면 목표가 큰 목표를 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치약 공장을 공습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뭐 군수 업계에 콜게이트 같은 공장이 있고 군수 업계에서도 뭐 꼴등 군수 업체 공장이 있다면 어느 쪽을 공격을 할까? 1등 먼저 하죠. 그래서 생산성이 1등 줄을 사면 안 돼. 음. 전쟁이 나면 1등 줄 사는 게 아니고 꼴등 줄 사야 돼. 왜냐하면 꼴등주의 이익 상승률이 높고 1등주는 파괴당할 공습 목표가 돼가지고 특별 손실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왜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지? 채권은 나라가 돈이 없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전쟁이 나면 물가가 오를까 내릴까? 오르죠.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몰라요. 내리죠. 네. 금리가 내린다고? 모르지. 아, 사람들이 금리는 돈이 사이클이 안 되니까 나는 싸게 그건 줄 돌리죠. 알았어. 채권에 그게.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오를까 내릴까? 떨어지죠. 채권값 떨어지지. 네. 채권값은 떨어지고 주가는 오를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채권 팔고 주식을 사야 되고 주식을 살 때 1등주를 사는 게 아니고 꼴등주를 사야 돼. 중간주를 사면 안 돼? 그러면 중간 정도가 되겠지, 이익이. 아, 그럼 꼴등주가 이익이 제일 높다고? 그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존 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주식 투자를 잘해서 엘리자베스 2세가 써라는 기사 자기까지 부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게 뭔지 알아? 1달러 이하, 그 주가가 1달러 이하인 것만 만 불을 빌려가지고 그것만 샀어. 그래가지고 전쟁 동안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지. 전쟁이 나면 1등주를 사는 게 아니야. 그럴 때 꼴등주를 사야 되는 거야. 질문 없지? 네. 아까 종목은? 종목은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사면 되지. 아, 전쟁 나면 이런 게 아, 더 근데 왜 수요가. 물어봤어? 어? 왜 물어봤냐고, 종목을 뭘 살 건지. 어떤 종류를 사냐고 물었지 내가. 그러니까 어떤 종류를 사는지 물었잖아. 그거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어떤 게 전쟁 나면 더 많이 오를까. 뭐 건설주도 좋지. 뭐 파기가 많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전쟁 상태에서는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얘기를 했고 금리 인상이 될 때 지금 금리가 낮아 높아. 맞아. 맞죠. 금리가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 코로나 동안은 안 오를 것 같은데요. 금리 오르지. 왜냐하면 물가, 그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을 좀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겠지. 지난주에 나스닥이 얼만큼 떨어졌는지 알아? 5%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닌가? 하루에 보통 몇 퍼센트가 등락을 한다고 그랬어. 5%에서 10% 아니었어요? 그 사이 0.2%. 0.3% 정도를 등락을 해. 오르거나 내리는데 지난주 1월 6일 날 3.5%가 떨어졌어. 하루 사이에. 왜 3.5%가 떨어졌는지 알아? 오미크론 그거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안정한 데 하려고 주식은 관심이 없고 저축을 오히려 하는 거지. 오미크론이 뭐 감염력은 높지만
그 접종 받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게 알려지면서 금리를 올리기로 했어.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폭락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1등주를 매도를 하고 있고 그 1등주 가격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인덱스도 떨어지겠지. 그래서 금리 인상될 때는 1등주를 파는 게 좋아.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 다른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는데 뭐가 제일 좋아? 채권 사는 게 좋을까? 네, 왜? 금리가 올랐으니까요. 금리가 오른 게 아니고 올리겠다고 그랬지. 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올라내려. 내린다니까. 그래서 아까 주식 산대잖아, 바꾸야. 당연한 금리가 거잖아. 금리를 오른다 그러면 채권을 사면 안 돼. 채권가 떨어질 게 뻔한데 못하러 사. 주식을 사야 된다니까. 잘못돼요, 그렇죠. 금리 올린다 그러면 음. 일단 1등주를 매도해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금리 오른 다음에 채권을 사면 괜찮지. 근데 금리가 얼만큼 오를지 모르잖아 지금. 네. 뭐 갑자기 올리면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못 올릴 거고 단계적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 살 때가 아니야. 이제 적정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면 그땐 채권을 사도 돼. 그래서 내가 채권을 원래는 뭐 20%에서 30%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많지 않게 한 2만 불 정도만 산 이유가 금리 오르게 뻔하기 때문에 그럼 채권가 떨어지니까 살 이유가 없지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은 채권은 갖고 뭐한 2만 불 정도만 갖고 있고 지금 1등주를 사면 현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치주를 사거나 그러면 되지. 그다음에 공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거요? 경제공황이요? 경제공황.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아요? 1등주를 매도하고 채권 비중 1등주를 매도한다고 돼 있네. 주식을 팔고 왜 채권을 사야 돼? 대공황할 때는 금리가 높으니까. 공황일 때는 주가가 떨어지지. 수요가 줄잖아. 수요가 줄어서 공황이 된 거고 안 팔리는데 이익이 날 수가 없지. 네. 이익이 안 나면 이익이 줄면은 주가는 떨어질 거고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자기 값어치를 지키고 있는 채권을 사는 게 낫지. 채권도 물가연동체 말고 물가 떨어질 거니까 일반 채권을 사야 되겠지. 자, 상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리됐어? 네. 질문 없어? 페니주가 뭐야? 꼴통주 아니에요? 달러하고 페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 달러는 비싼 거고 페니는 싼 거지. 아까 얘기할 때 존 테프트 원경이 1달러 이하짜리만 샀다고 그랬지? 그러면 꼴등주를 페니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주가가 낮은 주식을 페니주라고 그러지. 동전주라고 하기도 하고 페니는 동전이잖아. 1달러부터는 종이 지폐인데 1달러 이하는 센트 혹은 페니는 동전이잖아. 그래서 동전주라고 그러고 페니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꼴등주일 수도 있지. 소형주이기도 하고 주가가 낮기도 하고. 레버리지 활용 인플레이션은 뭐야? 전쟁이 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 그 인플레이션 레버리지를 활용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 회사의 이익은 늘까 줄까? 전쟁이 나면요? 아니, 늘지. 물가가 오르면 전쟁 얘기 아니야.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회사 이익이 늘까 줄까? 줄지. 이 자체는 늘지 않아요? 왜 늘까? 그 물건에 파는 양은 똑같은데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으니까요.
그렇지. 어차피 물가가 올라도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이 소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물론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치면 그러면 10개 사던 게 10,000원이었는데 물가 2배가 되면 2만 원을 갖다가 사야 되고 그럼 이익이 예를 들어서 10개 살 때는 10% 가정해서 1,000원이 났다 그러면 2만 원이 됐다면 2,000원이 나니까 2배로 늘지. 이익이 2배로 늘면 주가는 당연히 뭐 2배가 될지 더 될지 몰라도 늘겠지. 그렇지만 실제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 수요가 줄 거고 물가가 오르면 그거 제품을 쌀을 안 살 만들기 수는 위해서 없잖아. 먹을 걸 안 살 수는 필요한 없는 재료들 필요한 재료들의 그 원가 재료의 물건 값도 오르잖아. 그러니까 꼭 이익이 높아진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지. 원가도 느는데 원가를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유회사라고 치고 석유를 사서 정유를 해가지고 휘발유를 파는데 원유를 받아가지고 바로 휘발유를 팔 수가 있어? 아니요?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 증류를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지. 한 달이든 2달이든. 네. 그리고 그게 또 뭐 중요한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가 사는 게 아니고 주유소에다가 다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사야 되잖아. 그러면 시차가 발생하지. 그럼 원가가 늘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사왔던 게 원가가 2배가 돼가지고 200원이 됐으면은 물가는 올랐으니까 당연히 파는 가격도 그만큼 올릴 거고 내가 팔 때는 원가는 100원이었던 게 200원이었을 때 파는 거니까 그만큼 이익이 늘지. 선입선출법을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소비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원가도 오르겠지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익은 늘어. 알겠어. 또 질문 있어? 이런 게 제일 많은 게 그 유가를 보면 돼. 유가가 내리면 정유사 가격이 주가가 떨어져. 왜냐하면 갖고 있는 그 원유가는 예전에 높았을 때 산 거고 팔 때는 당시 그 원유가 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팔기 때문에 지금 끝나가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정유회사 주가가 오르고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회사 주가가 떨어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S오일인데 S오일이 작년에 그랬어. 지금은 많이 오르는데 그 이유가 그 물론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도 있지만 원가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놓은 쌀 때 사놓은 가격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판매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익은 늘게 돼 있어. 자, 그럼 마지막 가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지금 국가별 배분은 20% 이상일 때 된다고 그랬는데 자산 배분은 10% 이상일 때 한다고 그랬고 지금 환율이 올랐어 떨어졌어. 어느 나라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미국 미화가 지금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어 떨어졌어. 올랐어요. 몰랐어요. 지금 1,200원대야. 네, 네. 알아요. 근데 그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한국 원화 가치가 아니고 미국 달러 가치가 올랐어. 왜 올랐는지 알아? 근데 그러기엔 캐나다 달러도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화가 왜 올랐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잖아. 그건 모르겠어요. 금리 오른다고 그랬지. 음, 금리가 아, 오르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원화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미화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당연히 미화를 선호를 하지. 금리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미화가 강세가 됐고 그 1등주가 나스닥이 떨어진 거야. 1월 6일 날 발표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1등주 투자하려면은 뉴스를 꼭 보라고. 하루에 5분만 봐. 주가는 볼 필요 없어. 그걸 보고 환율이 오르겠구나 떨어지겠구나. 주식시장이 떨어지겠구나 오르겠구나. 그것만 따지라고. 가치주를 하면 그럴 필요 없어. 자, 질문 있어? 아니요. 그럼 일단 녹화를 끝내고 2부를 시작할 거니까 다시 봐봐. 네.